지금 글로벌 에너지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모두 한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나라가 가진 놀라운 기술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심지어 미국이 그 기술을 역수입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한파로 수백만 명이 어둠에 빠졌을 때, 유럽 대정전으로 병원마저 마비됐을 때, 그 나라만은 단 9분의 정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한 서구 기자들이 직접 확인하러 떠났는데요. 개발도상국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말도 안 돼. 편견 가득한 채로 도착한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뉴욕에서 날아온 기자의 고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뉴욕에서 온 에너지 전문 기자예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전 사고들을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텍사스 한파 때 일어났던 대정전 기억하세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8시간 동안 계속된 대정전이었죠.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멈춰 서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항도 문을 닫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있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연간 정전 시간이 고작 9분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은 58분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정전 횟수였어요. 1년에 0.11회래요. 거의 정전이 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거짓 숫자를 발표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사라 윌리엄슨이라는 에너지 NGO 활동가였거든요. 사라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 정말 첨단 기술이 있기나 한 건가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정전 관리를 제대로 할 리 없어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로 정전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는 걸까? 그때 문득 1970년대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이었는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해가 지면 온 동네가 깜깜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촛불 하나 들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촛불 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양초 사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둠의 시절을 겪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서 직접 봐야겠다고요. 사라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확인해서 그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면서 말이에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과연 정전 없는 나라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취재해보자.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전 없는 나라의 비밀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정말 중요한 취재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예감도 들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밝은 조명들이 마치 나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광판들이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도 조용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사라가 제 옆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항이야 당연히 전기가 잘 들어오겠죠. 진짜 문제는 밖에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사람들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피곤해 보이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까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존슨 기자님이시죠? 저는 한국전력기술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팀에서 일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박 연구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전 없는 나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사라도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박 연구원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저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정전 시간이 9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58분이고 유럽은 1시간 넘게 정전이 일어나죠. 주차장으로 가면서 박 연구원님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어둠을 경험했던 나라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깔끔한 검은색 승용차에 타면서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가는 길에 한국의 전력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가 인천대교에 올라가니까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다리 전체에 예쁜 조명들이 켜져 있었거든요. 마치 진주 목걸이 같았어요. 바다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박 연구원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야기였어요. 소련 군정이 예고도 없이 남쪽으로 보내던 전기를 갑자기 끊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서울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빠졌다고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계가 멈춰서자 어쩔 줄 몰랐고, 전차를 타던 시민들은 갑자기 서버린 차 안에서 당황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밝은 곳이 완전히 깜깜해진다는 게 말이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을 촛불로 치료해야 했고 학교는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970년대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정전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오후 5시만 되면 공장 사이렌이 울리고 전기가 나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촛불 켜고 숙제를 했고 어른들은 양초를 미리 사서 쟁여두는 게 당연했다고 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생활이었어요. 특히 시골 마을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해가 지면 온 마을에서 디젤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고 하셨거든요. 부자 집은 발전기라도 있었지만 가난한 집은 호롱불이나 촛불에만 의존해야 했다고 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박 연구원님이 대답하셨어요. 1978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1980년대에는 계획 정전이 점점 사라지고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당연한 일상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정말 놀랐어요. 밤인데도 온 도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빠짐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직접 연구소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체의 전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밤새 단 한 번도 전기가 나가지 않았거든요. 에어컨도 계속 잘 돌아가고 있었고 온수도 콸콸 잘 나왔어요. 살아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밤새 정전이 한 번도 없었네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박 연구원님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연구소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압도당했어요.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화면에는 한국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곳곳에 녹색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 전체의 실시간 전력 현황입니다. 모든 지역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전력 공급량과 사용량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지난달 스페인 취재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전력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면서 수백만 명이 어둠에 갇혔었거든요.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멈춰 서고 공항도 문을 닫았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ATM도 작동을 멈췄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박 연구원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은 정말로 9분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정전 횟수도 0.11회래요. 1년에 한 번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58분이고 영국은 6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는 1시간 20분이나 된다고 했어요. 미국 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연구원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2018년에 미국 퀄리티 로직이라는 회사에 디지털 변전소 기술을 넘겨줬다고 하셨어요. 세계 최초로 그런 기술을 이전한 거래요. 미국 회사가 한국 기술을 사간 거예요.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사간다고요? 믿어지지 않네요. 박 연구원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대만에도 우리 기술을 수출했고 콜롬비아에서도 한국 방식으로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중남미에 한국 전력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전력 기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파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전기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 본 낡은 시스템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삼척이라는 도시에 있는 빅드림 본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세계 최초의 새로운 발전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박 연구원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이 텍사스에도 큰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200메가와트 규모래요. 삼척에 도착해서 만난 최성우 팀장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래요. 이 방법으로 1년에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환경에도 좋고 효율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고장이 거의 안 난다는 거였어요. 작년에 모든 발전기가 고장 없이 돌아갔다고 하셨거든요. 고장률이 0.01%밖에 안 된대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기록이라고 하셨어요. 최 팀장님이 해외 사업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카타르에서 25년 동안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8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사업이래요. 사라가 정말 놀라면서 말했어요. 중동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박 연구원님이 잠깐 차를 세우고 마을을 구경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시골 마을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작은 가게에서도 냉장고와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우리나라는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게 자랑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도 할아버지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듣고 나서 차에 다시 올랐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한번 불이 꺼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는 꺼지지 않게 만든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나라 전체의 의지와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가 말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정말 부끄러워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나서 혼자 서울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박 연구원님이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정말 놀랐어요.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들이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아무도 전기 시설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상암동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건물들 외벽에 화려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색깔과 빛이 춤을 추듯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기가 단순히 불을 켜는 것을 넘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까지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문화광장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더 많은 신기한 것들을 봤어요. 벤치마다 태양광 충전 시설이 있었고 가로등은 LED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분수대 주변 조명들도 리듬에 맞춰 색깔을 바꿔가며 예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첨단 시설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노을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원 입구에서부터 작은 LED 조명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시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온 도시가 은은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LED 조명이 깔린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기는 여기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 연구원님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불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 나라가 불을 지켜냈다는 뜻이라고 하셨던 말이에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수많은 불빛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작은 커피숍에 들어가서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보니 미디어 파사드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화려한 빛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상암에서는 전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도시가 서로를 믿는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기자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정전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도시였거든요. 그 빛은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꺼지지 않는 신뢰였어요. 한국이 불을 끄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한번 꺼졌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놀라운 전력 시스템이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정전 없는 나라의 비밀이라고 써봤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기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 정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써야 했거든요. 마침내 제목을 정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뉴욕 타임즈 편집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편집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설명했더니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건 기사 그 이상이라고 하시면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 연구원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러 왔지만 지금은 감동하고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구원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본 걸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모든 빛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그 의지와 기술력이 있는 한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에서 제 마음에 불이 켜졌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으로 시작된 한 미국 기자의 여행이 감동과 깨달음으로 끝난 이 이야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그 뒤에는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1948년 어둠에 빠졌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한민족의 의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전력 기술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 스위치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처음엔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마지막엔 감동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놀라운 가치와 성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둠을 딛고 일어섰듯이 우리도 앞으로 만날 새로운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